전에 20일 토요일날 4시 노량진에서 오프라인 강연을 하니까 참석은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시간 나시는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히 합니다. 지금 하고 저도 이렇게 해놔야 되니까 오프라인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오프라인 요번에 할 때는 수산 일반하고 술산 일반 이론하고 같이 나갈 겁니다. 한 4시간에 끝을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 2차 하신다고 시간 되는 분들 2차 하시는 분도 오십시오. 저도 오지는 수품사는 1차 2차가 65% 75% 중복이니까 1차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차 공부가 감미기린도 좋고요. 자, 사회입니다. 작년 문제입니다. 선어에 해당하는 거 없습니다. 생물 고등어, 신선깔치, 냉장조기. 할돔은 하르죠. 니은 빼고는 답니다. 그 다음에 국내산 고등어. 고등어가 지금 선어니까 개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옳지 않은 것은 토탈 러브 캐치 대상이고 산지 위판장 개통 출하 맞네요. 개통이다 이렇게 됐고요. 제일 개통으로 제일 많다 그랬죠. 크기 따라 갈사, 갈소고, 소소, 소고, 중고, 대고로 나옵니다. 고등어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주시고, 고등어는 선막 두리건물로 많이 잡습니다. 근해 천악기 같은 거는 일본에 오징어 같은 거죠. 오징어 같은 거다. 이 177번 문제 의미가 있으니까 받으시고, 그 다음에 토탈 러브 게지가 다 올려놨네요. 원산지, 보시던 12개까지 건물까지 어구 방법도 다 올려놨네요. 자, 이거 봐주시고, 양식 넙치입니다. 넙치는 비계통으로 간다 그랬죠. 강어죠? 강어? 비계통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주로 산지 수입 개통으로 주로 안 나가 비계통으로 갑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대부분 유사 도매시장 비계통으로 가고요. 주산지는 제주와 완도입니다. 그래서 2번인가 나왔나? 최대 수출은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답은 니은데 것이다. 179 하루는 공룡 도매시장보다 유사 도매시장 비계통으로 많다. 이해가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 64조에 있습니다. 유사 도매시장은 생산자 위탁으로 생산자가 위탁했으면은 위탁장 산지 위판장 같은 데죠. 개통 출하라는 개념에 써야 되는데 비계통이니까 답은 틀렸습니다. 유사 도매시장은 비계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산물 공급의 직접적 증가, 직접 간접 이런 용어를 많이 쓰시니까 교수들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산기술, 그러니까 공급하고 수요 구분해야 됩니다. 인구 구모 해당하는 거니까 소비자 선호, 소득수 2, 3, 4는 수요입니다. 수요 1번만 공급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어보는 건 직접 또는 공급이냐 수요냐 이런 개념으로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개념하고 직접적이라는 개념을 먼저 같이 봐야 답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걸 두 개 같이 안 보면은 헷갈립니다. 여기서는 공급이니까 수요가 어떤 것이고 공급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아까 전에 문제는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런 말을 물어봤습니다. 수산물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이란 바다나 강에서 나는 수산물이고 파래기, 미역 같은 수산식물, 고등어 같은 수산동물, 피시의 프로덕트는 상품으로서 부가치에 있는 수산동물식물을 말합니다. 해석을 보시고 냉동 상태로 유통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수산물은 전복, 고등어, 조뼈불락, 맹태입니다. 맹태는 한루성 원양산에서 많이 잡습니다. 근데 전복 같은 것도 보면요, 한루개냐 날루개냐 이렇게 참전복 같은 거는 한루개죠. 나머지는 날루개입니다. 그게 지금 수산일반에서 계속 언급이 되었습니다. 82
가공품의 장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공품 장점이 하는 것은 본연의 맛과 질감을 유지한다. 이 말이 틀린 겁니다. 지금 품질을 유지한다. 이것도 틀릴 거예요. 이런 말을 지금 틀린 문제를 계속 교수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해 가지고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국내 수산물 가격의 폭등 원인 아닌가? 국내 수산물 가격의 폭등이었습니다. 안정성 문제가 이제 뭐 생겼다, 중독이 생겼다, 뭐 이렇게 생겨버리면은 가격이 팍 떨어지죠. 폭락이 됩니다. 1번. 나머지는 어획량 급감, 유가 급등, 그러면은 비용이 코스트가 올라가죠. 그러면 수급 문제, 수익 급감. 그러다 보면 가격이 폭등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로오징어 유통 단계별 가격이 다음과 같다. 소비지 도매 단계 뭐야? 이 앞에 문제하고 같지 않았나? 소비지 도매 단계 유통 마진의 약 얼마인가? 유통비용이 없다. 산지 유통이 없으면 오징어 생산자 소비지 도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징어 생산 7,000원하고 8,400원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2가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8,400 빼기 84에다가 7,000원 빼니까 14,000원입니다. 14,000원. 1,400원. 그리고 빼고 나면은 7, 4, 2, 4, 2 맞나? 5, 7, 6, 7, 42, 6, 7, 42, 6분의 1 빼고 나면은 8,400, 뭐 이랬나 계산이? 이거 할 때마다 계산이 저는 헷갈려 버리네요. 8,400, 6분의 1 이거 보면은 그게 뭐나? 하여튼 또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계산이 안 돼요. 하여튼 요번에 나갈 때 답은 1번이랍니다. 저는 돌았을 때마다 12가 저번에 녹긴 놓았는데 84? 하여튼 0.11이 놓았는데 저번에 계산할 때는 어떻게 나오지? 184. 하여튼 계산을 좀 못하겠습니다. 일단 답은 1번입니다. 얘가 뺍니다. 얘하고 앞에 하고 문제가 같습니다. 고민은 산지 유통인이 비용이 없다. 이게 없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연어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지금 최근 연어가 지금 요번에도 올렸지만 네덜란드에 굉장히 한답니다. 수입이 많다. 오른 것은 최근에 냉동보다 신선 냉장 연어가 많다. 이게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덜란드는 연어 패스워드가 있답니다. 패스워드 여권의 번호가 있답니다. 바코드까지 올려놔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능이 아닌 것은 다음에 사례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영업자가 가을철에 의한 가을철을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가을철에 그 다음 봄철 그러니까 보관 전락 납품했습니다. 그는 장소 그리고 소유 시간 다 걸리거든요. 품질은 냉동하면은 떨어진다 했죠. 품질 허용은 없다. 이 문제도 지금 계속 세 분이나 돌아가면서 낸 겁니다. 품질 허용. 수산물 유통의 일반 특성에 옳은 것은 사회 2차까지 놓았습니다. 품질의 군질성이 낮죠. 어종이 다양하죠. 공산품 비용, 물류 비용이 높죠. 덩치가 크고 무게가 많으니까 계획 생산이 어렵죠. 그런 식으로 2차까지 나왔습니다. 188 전자상거래에 오른 것은 전자상거래입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수산물 유통은요. 거래 방법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답니다. 기업연인데 나머지는 어렵기 때문에 반영하기도 어렵고 불공정 거래 피해가 구제가 어렵죠. 반품 처리 문제 같은 거 해가지고 기업연이 답입니다. 소매상 옳은 것은
보로코는 소매상에 속한다. 이거 보로코는 중간상인이죠. 아니고요. 백간지와 대행마다 의무 후무제를 적용한다. 이 밑에 보면요. 후무제는 그 대행마트만 적용되고 백화점에 적용 안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에 판매하는 것은 도매상이죠. 수산물 전문점의 품목은 제한적이나 상품은 구색은 다양하다. 이렇게 수산물로 파는 데는 품목은 제한이니까 수산물에 대한 제한이 되어 있겠죠. 그 크기라든지 이런 건 다양하다 합니다. 189번도 참 의미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8번도 마찬가지지만요. 190입니다. 수산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판매 또 직접이라는 말이 나왔죠. 아닌 것은 시식 직접이네, 쿠폰 직접, 경품 직접, PR. PR이 이걸 제가 이제 보완해야 되는데 농품사에도 보면은 홍보와 광고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간접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간 나는 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시 농품사까지 보완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 이제 구분 안 되죠. 올리긴 올렸습니다. 답은 PR입니다. 간접이다. 자, 공동판매 한번 장점. 아닌 것은 출하 조절용이 시장 고수력 항상 내용이 다 무조건 위탁 변금 판매 단점하고 내용은 다 올려놨습니다. 2차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투입 노동량이 감소되는 거죠. 시장 고수력도 항상 왜 중간 공동 판매 단체와 중간 상인들이 개입 안 하기 때문에 협의할 때도 갑인 입장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게 공동 판매의 장점입니다. 운송비도 절감됩니다. 배송할 때 같은 지역으로 같이 보내면 되니까요. 운송비 제한되죠. 절감되는 거죠. 국내 수산물 유통의 직면 문제점이 아닌 것은 포조나 등급 미용, 가공품 소비 증가되면 베리 굿이죠. 2번 땡큐인데 2번이 답이고요. 복잡한 유통, 좋은 물류, 지금 이거 포조 1번, 3번, 4번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는 걸.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해석이 다 되어 있고요. 자, 실리적 가격 전략 아닌 것은 단수 3999 간섭 냉성 침투 가격은 기업 입장에서 시장을 들어가는 가격 전략입니다. 침투 가격 이것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단수 가격이나 간섭 가격이나 맹성 가격은 그 소비자 심리를 가지고 했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이는 기업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고. 공용 도매 시장의 수산물 거래 방법 협의 조정하여 가격 수익계약 벌써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요. 소비지 공용 도매 시장의 수산물의 수집 분산. 물론 중도면이하고 시장 도면이 둘 다 답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단 허가받은 비상장 수산물은 제외했으니까 중도면이니 수집을 해야 되는 수집을 빼버렸으니까 수집은 빠지니까 수집 분산 양자는 시장 도면입니다. 요 단 허가받은 비상장 수산물 제외 이게 없으면 답은 3, 4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도면은 개설사에게 지정은 브로ker로 받고 5년, 10년 요기한을 받고 시장 도면의 업무는 매수, 위탁, 도매, 매매, 중개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 있네요. 중도면에는 지정을 받고 해설자가 지정을 하고 비상장은 허가받습니다. 최근 원도 지역에서 산지 가격이 내려갔다. 생산단체에서 스스로 하는 것은 소비 촉진 수산물 자조금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통협력 생산자 소비자 단체들 유통명령 해수부 장관 정부 수매비축 해수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생산 강구시설을 부산 강릉시 남항에 운영하고 한다. 가공자 등록 신청서는 국립수산품질관리원장인데 이거는 농수산품질관리법 74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유통론을 보면서 왜 농수산법이 나오고 수산물유통법이 나오고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이 나왔을까는 쉽게 말해서 구분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다 해석되어 있으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98입니다.
산지 유통정보의 산지입니다. 산지. 양육하고 하자마자 유통정보 옳지 않은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시장별 정보는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도시이죠. 도시. 1번이 답이고요. 어류양식업 생산동량업 경영 이는 그 산지 유통정보입니다. 99입니다. 상적, 일단 앞에는 물적이 나왔죠. 소유권이 관계되는 겁니다. 운송, 포장, 물류정보, 도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4번이 답이네요.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소유권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뭡니까? 물적 아닌 것 해가지고 소유권 상적인데 금융시장이 있었죠. 소비지 공동 도매시장, 소비지입니다. 소비지. 우리 도시 소비지 공동,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 소매상 앞에 있는 공동 도매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지 공동 도매시장이라면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보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은 골드체인 시스템이 완비되어 전유통이 활발하다. 아주 미비하니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법 35점입니다. 여기 있죠. 35점. 네? 끝났습니까? 끝나고 다음에는 수산물 성분 측정도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오늘은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히 하는 이유는 저도 감을 익혀야 되지만 이번에 이제 노량진에서 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수산일반 며칠 전에 하고 지금은 유통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못하고 아마 이거 오늘 올린 건 내일 올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요일날 4시에 강의를 할 거니까 가능하면 토요일날 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노량진 와가지고 그 하는 게 도움이 서로 될 겁니다. 일단 오늘은 마치고 유통론까지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 다음 주에 법에 또 법을 나가면 되겠죠. 요번 이런 식으로 이제 카피를 보고 찍는 거는 다음에는 법을 할 거고요. 다음 주는 20일 토요일 날 4시부터는 뭐 하냐 그러면은 1차 기출하고 이론서를 나가면서 80 적중의 상물 82 2차는 가능하면 가져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금 1차 위주로 해야 되니까 저만 가져가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수산 일반적으로 하고 유통론은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통론까지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접수를 못하신 분들은 추가 접수가 7월 11일 날 있습니다. 7월 11일, 12일, 7월 11일 하고 12일 이틀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요. 접수 못했다고 공부 포기하시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수에서 보면은 우리 친구가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봐두시고 2차 준비생도 가능하면 시간 있을 때 노량진 와서 강의 듣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2차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끝나고 뭘 올려? 이거 미스하고 이런 거. 자, 노르웨이 연어, 노르웨이 맞나? 네덜란드에 있던 노르웨이네요. 우리가 김경 친구가 올리는데 노르웨이는 연어 같은 거 우리나라 수출을 하는데요. 3D 스캔을 해가지고 바다의 어떤 질병을 없애면서 여권 발급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코드로 이렇게 딱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수출한답니다. 연어에게도 여권을 발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MSC와 ASC라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MSC는 어업의 인정제도입니다. 수산자원 회복 같은 거고, ASC는 양식업 인정제도입니다.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좀 봐두시고, 미스 같은 거는 우리도 수산 일반의 기출입니다. 최대 허용 포획고입니다. Maximum Sustainable Yield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EY도 있습니다. 최대 경제 생산량을 어업 관리 목표로서 최대 경제 생산량 어떻게 양식을 하면 많이 잡을 수 있나, 이게 MES입니다. 이게 역시 우리 수산 일반의 기출이었습니다. 이런 거 있으니까 올리고 있는 거는 봐두시기, 최근에 지금까지는 잊어버리더라도 최근에 올리고 있는 것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원, 우리가 수하고 분지관리에 한원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하학에서 이용되는데
일단 기존에 되어 있는 산화물에서 산소를 제거해 가지고 원소로 환원시키는 게 리덕션을 하는 게 한원입니다. 그래서 다 수식을 보면은 산소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 바로 할 때도 이게 산소를 작용한답니다. 바로법에 의한 한원도 산소 한원이라는 이론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이용되는 한원이라는 말은 산화물에서 산소를 제거하고 원소로 환원하는 의미에서 생겨난 게 한원인데, 우리하고 관계되는 것은 바로에서도 한원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 좀 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